반갑습니다. 홍준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격의 상승 하락과 관련되는 기술적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강의를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에 강의를 오기 전에 한 2, 3일 정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식 모의 투자와 관련되는 것을 하고 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8월 24일이니까요. 오늘이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날은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요 날은 좀 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한 8번 정도 들어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한 번 손실을 보고 나머지 7번은 이제 이익을 낸 그런 이제 결과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자, 2020년 8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붉은 색깔로 표시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1회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요게 보면 17개씩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아래 보면 17개가 기준이 되고 어느 때는 5개 이렇게 진입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두 번째 장에서도 거의 다 수익을 냈습니다. 성과가 괜찮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 요것도 이렇게 보면 요게 6개나 7개 정도 되거든요. 요거 이제 17개입니다. 요거 딱 한 번 매도 들어갔다가 여기에서만 색깔이 파란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예, 여기에서만 이제 1회 하나의 이제 손실이 발생됐고요. 나머지 7회는 이익이 이제 발생된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전화가 오시는데요. 전화 오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익을 낸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수익을 발생하였음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매도 사례입니다. 한번 매도하고 매수한 이런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참고로 하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요. 진입을 하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매도를 하면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진입이 되겠죠. 매도 진입이. 자, 그러면 요 진입과 관련되는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기술적 지표의 성격과 장단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두 개 가지고는 상승 하락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은 상승했죠. 가격은. 그런데 다이버전스가 생겨서 행보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뭐 할 거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니까요. 첫 번째는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보면 제가 그 많은 얘기를 잘 드리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많은 이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이제 RSI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해 간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봉우리를 가라고 하면 이제 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요거 역시 RSI 다이버전스거든요. 즉 가격은 상승하는데 RSI에서 가격이 앞으로 뭐 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시. 예. 그래서 좀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뭐 가격 하락에 대해서 예시하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요게 거의 옆으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이거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기술적 지표인데요. 여기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역시 뭐를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자료를 하나만 갖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갖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식들 중에서 지금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이때 하락할 것은 알았어. 그러면 진입은 언제 해야 되냐? 그 진입의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6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락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가격선이 60일선이 파란 선이에요.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 중에서 60일선인데요. 60일선을 드디어 여기서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통과하면 일단 통과해서 다시 상승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다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요점을 보통 얘기할 때 요렇게 하면 N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N자형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때부터 가격이 요렇게 상승해서 가격이 요렇게 뭘 한다? 하락으로 간다. 요것을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변곡된다. 가격선 변곡, 추세선 변곡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할 때는 60일선을 가격선이 통과하고 나서 다시 상승했다 내려가는 요점을 바로 뭘로 한다? 진입 시점으로 한다. 요땐 가격이 하락되는 거니까 매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하면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요, 보통 보면 결론은 요게 이제 차트잖아요. 이 차트에 보면 까만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까만 선이 가격선이거든요. 요게 가격선. 요게 이제 5일선이에요. 요게 5일선인데 이 가격선이 며칠 선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요 파란 선을 아까 제가 60일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 가격선 5일선이
60일선을 요렇게 통과했잖아요. 요렇게 통과했잖아요. 60일선을 통과를 해야 드디어 상승해서 어디로? 하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격선이 60일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승이나 하락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격선이 60일선을 통과하는 요점, 그런데 이 점이 아까 N자형 변곡까지 같이 겹쳐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요점을 매도 진입으로 잡으면 가장 적합하다. 이해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익을 이제 좀 봤는데요. 요게 이제 매도 들어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매도 사례 2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들어간 곳은 요 영역이었거든요. 요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례로는 안 넣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랐죠. 그랬는데 요 영역. 그래서 이제 매도 영역이 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만들었는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똑같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다이버전스를 보면 하락 또는 행보 형태로 가죠. 그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역시 다이버전스가 첫 번째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이번에는 다이버전스의 다양성을 갖고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다시 여기를 보시죠. 아까까지는 위에 있는 요 그 기술적 지표를 갖고 다이버전스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죠. 여기서부터 조금 길게 이렇게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OBV인데 이게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OBV는 이제 거래량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요게 즉 가격은 뭐 하는데 상승하는데 자 OBV는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지 않냐.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것뿐만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다이버전스의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를 보면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상승한 거 맞죠? 근데 여기 아주 작지만 요 봉우리 끝과 요 봉우리를 보면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요게. 그렇죠? 요 자체는 아까처럼 RSI 자체를 갖고 본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나가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상승했죠. 다시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하락합니다. 즉 가격은 상승했는데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하락한다고 예시를 하니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락하니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기술적 지표를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세요. 맨 아까 고영역이에요. 다른 차트에서 본 겁니다. 이제 좀 길죠? 근데 보면 요 세 개의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분명히 상승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기술적 지표 세 개는 전부 다 뭘로 나와요? 하락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반드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주식이나 자, 여기를 보세요.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가장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승과 하락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거를 예언자처럼 100%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상 7, 80% 정도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혼자여서 이 정도 경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떤 분이 전화를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 실패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제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자기 주관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남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도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때는 성과가 이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 축구하면 또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이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강한 목표의식, 그러면서도 성부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그런데 말을 할 때 보면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소중한 견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걸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마음에 이제 고뇌를 안고 계시는 분들, 어제처럼 전화 오셔서 다양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본인의 그동안의 지식 경험도 소중하고 또 대단한 수준까지 계시지만 그래도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많은 그 지식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하락한다는 건 알았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 하락을 하니까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도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시점과 관련되는 기술적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잘 하셔야 되겠죠. 어떻든 저는 이 파라볼릭을 가지고 이렇게 파란 점들이 보이죠. 이게 한 2개 정도 발생하면 그때부터 매도 진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 하락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매수, 매도, 진입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는 8월 26일이니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보시는 것처럼 342만 원, 요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들은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과정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월 26일 맞죠? 이게 이제 지금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이고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익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한 장 더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보고 요걸 잠깐 집어 볼게요. 자, 한 장 더 있습니다. 한 페이지. 그렇죠? 전부 다 수익만 발생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잘 보시도록 하죠. 오늘 하고 있는 이 이론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 이런 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소화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부자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 참고로 해왔는데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이거보다 서너 가지를 더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기준들입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저는 상승 하락을 예측할 때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바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우리 저 철새들이 시베리아에서 우리 한국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그 철새들도 일정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바람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타고 조금은 쉽게, 그 먼 길이 쉬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하죠. 우리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시장의 마법사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선물이나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지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추세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추세가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한 다이버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버전스를 저만큼 좋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봤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예측을 하는데 가장 전 기본이라고 봐요. 근데 틀릴 때도 있지 않냐?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 틀리는 배경이 뭘까를 알게 되면 그 배경을 보면 지금 나타난 다이버전스는 맞지 않아 라고 내가 예측하면 되잖아요. 그럼 맞는 거 아닐까요? 어떻든 추세와 다이버전스 이론이 상승하락 예측에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게 거의 60%는 이상은 중요도로 얘기하면 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기술적 지표 중에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OBV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참고로 합니다.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이게 뭐 어떤 책에 상승하락 예측이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분들은 참고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지금까지 해외 선물하시다가 잘 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이 이론을 잘 들으셨다가 참고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시죠.
먼저 상승하락 예측 이론 중에서 추세 이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죠. 이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입니다. 자,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미래예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예측을 할 때 이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기 전 단계에서 상승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요게 요거죠 뭐. 즉 가격은 하락하는데 기술적 지표는 오른다고 하니 요게 다이버전스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이버전스 공부를 하면서 자,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요걸 한번 끊어보죠. 요렇게 요 단계를 기억 단계, 요 단계를 니은 단계, 요 단계를 디귿 단계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기억 단계만 상승하다 떨어질지 니은 단계까지 상승해서 떨어질지를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오르는 거를, 자, 이만큼 오르는 거를 상승하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요까지 오를 거야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매수 사놓고 기다리면 되죠.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요만큼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대충 어느 때는 얼만큼 올라갈 것이야, 어느 때는 요만큼 올라가다 말 것이다 라고 저는 알겠더라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다 여기서 얘기 드릴 수는 없겠죠. 예. 어떻든 처음에 여기는 예측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를 타고 가라.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요걸 잠깐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미래인데요. 이게 이제 미래인데, 자,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한번 여기서 상승한다고 예측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승했다가 요만큼 떨어지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겁나시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면 되죠. 뭐 요즘에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요렇게 떨어지더라. 근데 떨어지더니 요즘에서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기다리면 되죠. 뭐. 또 떨어져요. 기다렸다가 또 요즘에서 매수해서 요까지 사서 팔으면 되죠. 그거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요게 1회, 요게 2회, 요렇게 3회, 요렇잖아요. 여기에서 3번 정도 하다 보면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는 건 맞죠? 근데 그걸 아까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매수 후, 한 번 매수 후 2번, 3번을 안 하고 내차 기다리는 거죠. 이만큼 수익이 생겼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요만큼 수익이 생긴 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그런데 요만큼 마이너스 30만 원 되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이너스 30만 원 됐다가 다시 오른다는 것만 알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50만 원을 다 잃고 오히려 50만 원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뭘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이만큼까지 그냥 수익을 발생시키고 끊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하시다 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잠깐만 이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측은 똑같은 논리죠. 행보로 갔는데 여기를 보면 확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자, 가격은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 또는 행보. 그런데 여기 다이버전스는 하락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 결과는 쭉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똑같은 논리죠. 여기에서 자 여기 하락하면 요쯤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요걸 이제 미래라고 이제 보죠. 뭐 요게 이제 미래예요. 나는 여기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추세가 얼만큼 떨어질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측 단계에서 요만큼 가고 끝날 것이다. 아, 요만큼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이만큼 갈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행복한 거고. 그런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요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상승하죠. 다시 하락 상승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 팔면 되죠. 자, 매도 진입 한번 매수 청산. 자, 다시 여기서 다시 매도하면 되죠. 2번. 그리고 여기서 청산 기다리면 되죠. 요렇게 2번 정도 나누어 가져가도 이익은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게 5계약 정도 하면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한 100만 원 정도 5계약으로 수익을 가진다면 그만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 정도 되는데 빠르면 한 20분? 어느 때는 10분이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30분 정도 넉넉하게 잡아도 5계약으로 30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 이제 일단 추세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만큼 하락하는 것이 보여지면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청산. 그렇죠? 예,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 저점에서 청산.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가자. 하락일 때는 매도하고 먼저 나중에 뭐 하자? 매수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예. 그래서 추세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행보와 관련되는 건데요. 예,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2번째 보시죠. 이 다이버전스 이론이 저는 추세 다음에 중요한 걸 들려면 저는 단연코 다이버전스를 듭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다이버전스 이론이 맞냐 안 맞냐 이러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오류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또 좀 이렇게 큰 틱을 놓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1000틱 어느 때는 이제 분틱할 수 있잖아요. 10분 틱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다이버전스의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셔서 그런 정도 경지를 가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거죠. 아까처럼. 자, 이렇게 상승이죠. 가격. 근데 다이버전스 하락.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잘 맞으면 누가 수익을 만드는데 고민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 가격이 지금 보는 것처럼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다이버전서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결론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이론을 왜 싫어하는데? 그런데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은 하나의 이론이 100% 맞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보시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죠? 하락했습니다. 다이버전선 상승한다고 예측합니다. 결론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잘 봤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이버전선을 자, 여기 주목해 보시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시중에 있는 책들을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나와 있는 내용들 다이버전서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이버전서 이론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겠더라고요. 기존 교재나 뭐 남들이 얘기한 바가 없어.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이론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강의하면서 일부를 제가 좀 이렇게 독창적으로 얘기를 좀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다이버전서 이론을 잘 공부하시고 활용하시면 의외로 추세와 잘 어우러질 때 큰 수익을 가져다 둘 여러 가지 보장책의 하나는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이버전서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갔네요. 세 번째 이론이 이동평균선 이론인데 제가 기술적 지표 중에서 이동평균선이나 MACD나 뭐 볼린저 밴드나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초반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조금 이렇게 지엽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지식들은 필요하시다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내가 이동평균선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동평균선 쳐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참 좋은 견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분은 더 발전시키시면 되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런 걸 계기로 빨리빨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동평균선 이론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 이론 중에서 가장 상승 하락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따라가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정배열 이론이죠. 다른 말로 골든 크로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요게 파란 선 있죠. 요거 파란 선. 요게 자 60일선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빨간 거 있죠. 요게 21선입니다. 21선. 여기 차트와 같이 다니는 거, 요 까만 거, 요게 5일선입니다. 요 5일선을 보통 이제 가격선이라 차트와 같이 붙어 다니는 선이라 가격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1선 위에 21선이 있고요. 그렇죠? 21선 위에 5일선이 있습니다. 즉 일수가 많은 것보다 일수가 적은 게 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정배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21선, 61선 위에 이처럼 위에 다 위죠. 이렇게 차례로 올라와 있는 상태를 정배열이라 이 말인데 이렇게 정배열일 때는 자 보세요.
정배열일 때는 이 정배열에 관련되는 영역이 지금 이제 파란 네모칸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되기 시작해서 이만큼 상승이 된 거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올라가다 좀 내려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좀 내려가는 듯 해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매수로 진입을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들어서게 되면 의미가 지속적으로 뭘 의미한다? 상승할 것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참조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배열과 이제 반대되는 게 정 이러면 이제 반대가 역이겠죠. 역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배열이 있는데 요걸 이제 영어로 하면 데도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까하고 이제 반대죠. 예를 들면 요게 60일선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빨간 거 요게 21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게 5일선. 요게 이제 가격선이죠. 이렇게. 요게 가격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쭉 떨어졌는데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일수가 많은 게 위에 있죠. 아까하고는 반대잖아요. 정배열하고는. 그렇죠? 즉 일수가 적을수록 아래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역배열이라 한다. 이렇게 역배열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 의미는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의미. 자, 지속적 하락. 그러면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역배열로 딱 들어서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 떨어지잖아요. 요런 상승의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매도 쳐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역배열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요런 역배열 들어서면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매도 쳐놓고 상승할 때는 정배열 때는 매수 쳐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됐죠?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하고 OBV 이론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상승 하락에 많은 이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한번 보시죠.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요게 지금 가격선이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가격선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60일선이 파랗게 있잖아요. 요게 6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이에 파란 구름이 있어요. 요 사이에 이렇게. 요게 파란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란 구름을 어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름대가 여기서 보면 점점 이렇게 확대돼 내려오는 거죠. 즉 구름대가 이렇게 삼각형이 점점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은 지속적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예를 들면 떨어지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척해도 구름대가 넓어야 안 넓어요. 그러면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이제 이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의 넓이와 이렇게 넓이 첫 번째 구름대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게 6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60일선의 기울기 있죠. 기울기. 이 기울기가 많이 경사지면 기울기가 급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하는 것이 속도가 더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요거와
항상 동시에 좀 같이 봐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OBV거든요. 이게 이제 빨간 선이 OBV인데 지금 하락하고 있죠? 가격이. 그런데 OBV도 보면 하락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상승을 하려고 하면 가격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60일선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60일선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OBV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V자가 되죠. 요게 이제 OBV 변곡점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즉 OBV가 변곡점이 생겨야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게 좀 올라가더라도 언제까지 기다릴까 고민할 게 없죠. OBV가 변곡점이 생길 때까지 밀어붙이면 되죠.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추세와 더불어 OBV도 한 추세의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목균형표가 요 구름대 60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요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다 빨간 구름인데요. 빨간 구름이란 이제 양운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점점 이렇게 넓어지죠.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한 25도 정도 됩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시 양운의 구름대가 넓어진다든가 양운의 기울기가 높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 뭘 의미한다? 상승을 의미하니까 요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상승하다 내려왔잖아요. 고민할 거 없다는 거죠. 그냥 놔두라는 거죠. 상승했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상승하니까. 어느 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계속 확산된다든가 확대된다든가 또는 기울기가 크다든가 이럴 때는 추세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기울기를 따라서 계속 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예, 뭐 이제 그런 의미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OBV도 똑같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목균형표가 계속 상승으로 가면 자 OBV 기울기도 계속 상승으로 가죠. 그래서 보면 OBV와 일목균형표의 기울기가 거의 한 80% 이상 유사하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되게 유용하게 쓰여진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상승 하락 예측 그 이론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선에 대해서 하나만 잠깐 얘기 드리면 이제 60일선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가격선이 요 노란 게 그러니까 파란 요게 6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도 60일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가격선이 60일선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잠깐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29일 날 2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무료 공개 강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오프라인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뵐 날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온라인상 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제가 그러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항상 60일선을 가격선이 통과하는 거 말고 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역시 OBV 변곡점이 반드시 생길 때 그때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추세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다면 추세 바뀌기 전에 아니면 60일선 통과하는 점에서 청산하는 것이 좋다.
조금 빠르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은 주식보다 쉽다와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